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구술자는 김수인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권기숙 기록가입니다. 그럼 2회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1회차 구술에서는 선생님의 생애사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2회차 구술에서는 이주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타 지역에서 성남 3동으로 이주 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1회차 구술에서 선생님께서 초등 2학년 말경에 동인천에서 성남 3동으로 이주를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네. 생업을 위해서 네. 그 성남동 거북시장, 그때 당시는 이제 거북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쪽에서 장사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네. 가족들이 다 이사를 오게 됐었습니다. 아, 네. 그럼 성남 3동 어디에 사셨어요? 대략 위치적으로 정확히는 이제 얘기하시면? 지금은 성남동이 성남 1, 2, 3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성남 2동이고요. 아, 네. 성남 2동 주민센터 그 뒤쪽에 네. 이었는데 네. 지금 주소로 제가 찾아보니까 거북로 112번 2-1 길 정도 위치가 되더라고요. 네. 성남동에 주민 치안센터가 있고 네. 그 옆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뒤편 쪽으로 그쪽에서 살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살았던 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파트였는지 주택이었는지 또 몇 층이었는지 주변에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제가 당시에 이제 처음에 성남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 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지금 거북시장이라고 돼 있는 그 곳이 네. 도로로 말하자면 이제 중앙선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한 네. 왕복 2차선 정도 되는 도로예요. 아, 근데 네. 당시에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이 있었어요. 그냥 네. 비포장 도로인데 길만 쭉 나 있었고 그쪽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고 고속도로 접해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고 그 건너편으로서는 이제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언덕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언덕길을 좀 그 길만 내놓은 그 황토길이었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살던 주민센터 그쪽에는 네. 약간 언덕, 그러니까 길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언덕 위에 그 옛날식 그 스레트 지붕 있는 그 집들이 가구가 제 기억으로는 총 한 10에서 12가구 정도의 그런 무허가 스레트 집 같은 그 집들이 있었는데 네.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한 대여섯 채가 그 주민센터 쪽 자리에 있었고 그 아래쪽 한 60m? 네. 그 정도 간격으로 한 대여섯 채가 또 몰려 있었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집이죠. 예, 단독주택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그 집에 살았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당시에 도시의 중심부였던 동인천에서 시골과 같은 성남동으로 이주를 하신 건데요. 예. 처음 성남 3동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 들었던 마음은 어떠셨어요? 뭐 어렸을 때라 이제 초등학교 때라 네. 특별히 뭐 그것에 대한 뭐 불편함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감정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느낌은 완전 시골이다. 여기는 뭐 저도 태어나기는 이제 강화에서 태어났거든요. 강화도 뭐 시골이잖아요. 네. 지금은 관광지라서 뭐 많이 이것저것 발전이 되고 그랬지만 네. 당시로서는 바닷가 시골이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처음 겪어보는 그런 시골 그런 이미지였어요. 실제로 또 그랬고요.
그 동인천이 훨씬 더 도심이었던 느낌이요. 동인천에서 저희가 살던 그곳도 수문통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도심지지만 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 도시의 최하민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맞을까? 하여튼 네. 그런 생활 환경이었지만 어쨌든 도심지였거든요. 거기보다 더. 예, 여기는 뭐 그냥 뭐 어떤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완전히 시골 그냥 정치였죠. 물론 이제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거에 관련이 됐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어쨌든 그런 전형적인 시골에서 막 이제 뭔가 그 도심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마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그러려고 아마 정부에서도 길을 좀 내고 그런데 지금은 또 도심 계획이 서면 도로 내고 이런 게 빨리빨리 진척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최소한 그게 길을 내고 뭐 건물을 들어서고 그러는 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환경에서 계속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네. 그럼 초등학교 때 성남 삼동으로 이주는 오셨지만 학교가 동인천이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려면 동인천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가 전학을 하질 않고 이제 동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예전 살던 동인천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주말에는 이제 집에 와서 있으니까 집에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보통 주말에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대신 성남동으로 이사 와서도 그 동네 친구들이 있었죠. 아주 친한 친구들.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박남규라고 아주 그냥 중마고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남동에 이사를 와서 사귄 친구인데 어른이 청년이 되고서도 계속 교류를 하게 된 공교롭게 근데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했어요. 그 친구하고. 집도 가까웠었어요. 예.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주민센터 뒤쪽으로 한 뭐 10채에서 12채의 그런 스레트 집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주민센터 쪽에는 그 친구 집이었고 저는 조금 약간 밑으로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좀 그 동네에 가서 만나고 놀든지 뭐 그랬었고요. 또 제가 이제 친구들을 또 초대를 몇 번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동인천에 살던 친구들을 저희 그 성남동으로 이사 와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보여줄 만한 거는 뭐 지금 같으면 친구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의 동네에 아니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노는 그런 거잖아요.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그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신기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남동에 보면은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지금 예전에는 그 성남동 주변에 그 미나리 밭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항상 물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논이고 밭이고 그런 데 다니면서 이제 개구리도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동인천에 살던 친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거죠. 이런 데서 개구리도 잡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소개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같이 그렇게 하면서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저는 이제 가끔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도 만났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러셨던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아, 네. 혹시 그 성남 녹지숲 공원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거기부터가 네. 거기부터 그 바닷가 쪽으로 네. 가 다 미나리 밭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네. 뭐 주택 같은 게 좀 있긴 있었지만 밭이고 논이고 그랬었고요. 그쪽에서부터 저쪽 안쪽 바닷가 쪽으로가 다 습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꽤 그 수심이 꽤 깊은 곳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동인천으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겪은 혹시 지역적 차별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학교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 놀고 그럴 때는 예. 너 어느 동네에 사냐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뭐 배타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오히려 동네에서는 네. 성남동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뭐 겪었다 당했다 그런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런 그 심리적인 뭐 이질감 이런 것들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은 그 근처에 뭐 초등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네. 성남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가. 네. 그러니까 동네 그 성남동에 사는 사람들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를 따지면 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가 선배 후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제 외지에서 이사를 온 거잖아요. 네. 물론 너는 성남초등학교 안 나왔냐? 뭐 이렇게 해서 배타적이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친구들 또래 그 동년배들끼리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선후배고 뭐 동창이고 동문이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재밌다. 다 그런 학연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초등학교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걸로 이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런 거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자격지심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학교를 그리고 동인천으로 다녔지만 동네 친구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질문을 넣었었는데 동인천 친구들과 그러면 성남동 친구들을 이제 대략 뭐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뭐 여기는 성남동은 시골 같았다.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정서,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정서,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 인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과거 아주 뭐 20년, 30년 전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60년대, 70년대 그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다.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지 이제 놀이를 하고 친구들끼리 어떤 그 여가 생활을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뚜렷한 기억으로는 약간 도심지에 살았던 친구들의 놀이는 뭐 구슬치기도 많이 했고요. 네. 어렸을 때 뭐 딱지치기, 뭐 아니면 술래잡기, 뭐 요 정도였는데 네. 이 성남동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그 시골 정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네. 뭐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 먹고 뭐 그런 겨울 되면은 밭에 불 질러서 콩밭에 불놀이를 해서 뭐 콩을 구워 먹고 뭐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또 바다가 또 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낚시도 하고 뭐 밤도 따고 산에 가서 밤도 따고 뭐 요런 그러니까 그런 놀이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었던 거지. 네. 그렇다고 뭐 친구들이 뭐 감성적으로나 뭐 이런 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질문 사항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성남동에 살면서 약간 그 뭐 속담이라 그럴까요? 성남동의 속담? 들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성남동에 와서 메이커 장사를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발도 메이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네. 그 그냥 무슨 국산 메이커도 네, 있고 그렇죠. 외국 메이커도 있는데 그런 한 뭐 그 1, 2, 3급 나누면 1급, 1류 정도 되는 메이커 장사를 하면 성남동에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성남동 토박이 오래 살았던 그런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안 좋은 측면이 있고 네. 또 지역적인 특색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생활 수준이 다른 데보다 낮은 거예요, 여기가. 생활 수준. 그래서 좀 브랜드 가치가 좀 높은 그런 그 매장이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말이었고 표현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적 특색이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주 시골은 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이런 학연을 따져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특색을 그 마을에서 자라서 동네에서 자라서 자란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내가 장사를 할 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매장을 안 차린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안 차리는데 그런 인류 브랜드 매장을 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 환경을 잘 모르는 그런 게 있고 또 더군다나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학연이든 지연이든 연관돼 있는 사람의 매장이나 가게를 보통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뭐 아주 인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굳이.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직접 들은 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일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물어볼게요. 학창 시절 성남 삼동에 사시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지낸 거잖아요. 네. 그 성남동에서는 네. 그 일화 중에서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동네 친구들이 그 불놀이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콩밭에 불 내서 이제 콩도 먹고 예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게 시골에서도 그렇죠. 다 못하게 돼 있지만 쥐불놀이라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병균도 그래서 없애고 뭐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불놀이를 하다가 어느 해인가 네. 거기 고물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들 불놀이가 옮겨 붙어가지고 고물상에 불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같이 놀던 친구들 다 붙들려 가가지고 고물상 아저씨 다 벌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야, 아저씨가 여기서 고물 죽고 그랬다고 너네 무시하면 안 돼. 아빠 아저씨 서울대 나왔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졸업증 봐봐요. 그랬겠지만 그러냐고 뭐 어쨌든 다 죄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거의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네. 그 구정 뭐 이런 명절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뭐 깎아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뭐 그 명절 인사하러 가지만 아저씨 이거 다 타가지고 못 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동네에 불놀이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계셨어요? 예,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고 명절 방학이라 그래가지고 놀러 온 친척 그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친척이 아니라 뭐 서울에서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가지고 내가 친하냐 뭐 안 친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 시작하면 동네 아이들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놀았었는데 공교롭게 그런 뭐 화재가 발생했었죠. 지금 같으면 뭐 소방차 뭐 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소방차는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화가 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삼동 그러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기억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들인데, 네. 제가 만약에 동인천이나 이런 데 살았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억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 약수터라고 돼 있는데, 네. 예전에 성남 약수터였는데 지금 명칭이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지금은 명칭이 성남 약수터가 아니고 석꽃 체육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뭐냐면 당시에는 그 성남 약수터에서 약수 나오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렇고 거기에 통 들고 가서 약수물 받아다 먹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수질 검사를 해서 그게 네. 뭐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약수터라는 이름을 빼고 석꽃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뭐 체육 시설 놓고 이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에 가면 항상 뭐 인위적으로 꾸며놓지는 않았는데 산 밑에 쪽으로 잔디밭처럼 또 한쪽에는 소나무밭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 자연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예전에는 그랬을까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바로 그 옆에 이제 성남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성남 초등학교에서도 불과 한 거리상으로 한 뭐 4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글로 소풍을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뭐 교회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도 야외 활동을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산이니까 또 밤도 있잖아요. 네. 친구들하고 이제 가서 밤도 줍고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저한테는 그게 좋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한양 목재라고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일반 그 공장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지금 광성 해수 워터피아라 그래가지고 봉수대로 257번 길짜리에 그 해수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좀 있거든요. 큰 게 있는데 그쪽 지역이 예전에 한양목재라는 그 목재 회사 자리였었어요. 네. 바로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었고, 지금은 아마 그 복개 하듯이 이제 그 위에를 다 막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한양목재 안쪽으로는 그 바닷물 밀물이 들어오면은 뭐 호수처럼 물을 받아서 아주 굉장히 넓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목재들을 바닷물에다 띄워서 보관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쪽에 가서 항상 이제 그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다 낚시를. 그러면 어른들이 뭐 투망을 던져가지고 숭어 잡았던 기억도 나고, 또 덜어는 저도 그렇고 거기서 망둥어 낚시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고, 제가 커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이제 일남 일녀인데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성남 상동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이들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까지는 항상 일과가 퇴근해가지고 와서는 일과가 아이들 데리고 제가 판단하기엔 아이들도 좀 뭔가 답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유치원 갔다 오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는 거죠. 산책을 가는데 제가 누렸던 산책은 뭐냐면 코스가 2가지인데 한 코스는 시장에 가는 거예요. 거북시장에. 그러면 거북시장에는 어쨌든 우리 백화점에 아이쇼핑 가듯이 거북시장도 어쨌든 아이쇼핑을 가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상인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뭐 닭꼬치 하나 사주고 한 2,500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닭꼬치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고 한 바퀴 돌아서 구경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그 성남동에. 여기 어떤 곳인가요? 그 기도원이었죠 예전에. 교회 기도원인데 예. 제가 좀 이걸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지금이 그쪽 지역이 네. 서잘로 20번 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쪽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예.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서잘로 20번 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여전히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밑으로는 이제 그 산에 한 중턱까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밭이 있고 네. 물론 그 집들도 몇 채 있었고 그러면 산책로 지금처럼 둘레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네. 큰애 작은 애는 한 2살, 3살 정도 됐으니까 유모차에 앉히고 큰애 딸은 유모차 뒤에 올라타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저녁 때쯤 해서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면은 그 정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가면은 아이들도 이런 도심지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수수 같은 것도 키우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거 수수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물론 뭐 그냥 호박 뭐 이런 것들은 참 많고요. 그래서 돌아갖고 오는데 이제 여름이나 가을 되면 잠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같이 아이들하고 공중 채집도 하고 또 여름철에는 저녁 때쯤 선선하니까 네. 그런 선선한 바람도 쐴 겸 해서 그 한 바퀴 돌았던 것 같고 산이 있다 보니까 예. 가을 되면 이제 귀뚜라미 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그 공중 채집통 들고 어두컴컴한 밤에 가가지고 귀뚜라미도 잡아서 집에서 좀 같이 보고 그게 저한테는 참 좀 좋은 기억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다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귀뚜라미 잡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곳에서 살면서 그런 혜택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신기해하고 그런 것들을 참 그 좋아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렇게 네. 같이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들어가면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저의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밤따기 뭐 낚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역적인 혜택을 받았고서 살지 않았나 그런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때 마을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사진은 마을 사진은 없습니다. 아쉽게.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절 성남 선동에 사실 때 자주 가셨던 장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남 약수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남 약수터에 많이 갔었고요. 네. 그 한양 목재 거기에 낚시하러 친구들하고도 많이 갔었고 네. 뭐 아주 더 어렸을 때는 뭐 개구리 잡으러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인천 대은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예. 그쪽이 지역적으로 또 좀 재밌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주소를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주소를 제가 좀 찾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예. 가정로 217번 길이네요. 그쪽이 네. 이제 언덕 위에인데 네. 그쪽 지역이 다 그 돌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을 한참 깨고 있을 때 그때 오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오니까 엄청나게 큰 돌들이 그 언덕에 막 있고 그래서 돌을 채취했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돌산이에요. 그쪽 지역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그 언덕이 돌산이 다 깎이고 뭐 그러니까 그쪽에 길을 내고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이제 그러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아이들한테는 놀이터가 참 놀기가 좋은 곳이죠. 그곳이. 위험하지 않았어요? 돌산이라. 돌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누가 굴릴 수 있는 그런 건 기어 아니었고.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그 정도까지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으면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다 개구리를 구워 먹는 거예요. 왜냐면 다 돌밭이고 그러니까 뭐 불을 내도 불이 뭐 이렇게 번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놀이터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놀이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고 많이 갔던 곳은 성남약수터 많이 갔었고 바닷가 쪽으로 낚시하러 많이 갔었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자주 가신 이유는 그럼 아무래도 재미있어서? 예,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예. 갈 때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특별한 감흥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양목재나 그쪽 바닷가로 낚시를 갈 때는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 걱정?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대한 저 아주 어렸을 때도 강화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좀 집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성남동으로 이사 왔었을 때는 참 신기했거든요. 여기 완전 시골이다.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 시골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여러 곳을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부터는 좀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별걸 다 하면서 놀았어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네. 그러시구나. 성인 시절 성남삼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동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성남동과 동인천을 오고 가면서 두 지역의 발전 과정과 교통 발달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동인천 쪽은 지금도 가보면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뭐 그런 건데 기존에 있는 그 기관망, 뭐 도로, 교통망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 지금처럼. 예. 물론 그 당시에도 전철은 있었거든요. 그 국철 1호선. 지금도 있는 거죠. 그 상황 그대로고 성남동 이쪽이 제가 알았던 198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제 기억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인천은 가면 자유공원 있고 거기 그 중국 교포들 사는 화교 마을이 있고 뭐 제가 살던 곳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옛날 건물들 없어지고 아파트 생기고 뭐 요런 그 변화만 있고 나머지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성남동은 제가 그 성남동에 오래 살았던 어른한테 들은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개 건너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개 건너라고 표현을 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인천 의료원 있잖아요. 거기가 인천교였어요. 인천교. 예전에는 바닷물이 바닷가로부터 쭉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섬은 아니었는데 섬처럼 이렇게 그 땅이 바닷물 사이로 갈라져 있는 거죠. 이쪽 별도로. 그래서 인천교라고 다리가 이게 넓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건너서 차들이 다니고 해야 이게 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개 건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개 건너 지역은 여름에 장마철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만큼 물이 많이. 땅이 황토였어요. 그러니까 포장된 시골 마을이라 이제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황토 흙이 질퍽이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 개 건너는 여름에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면서 그걸 그냥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여름철에 비가 오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 이 운동화에 이제 흙이 붙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양쪽으로 흙이 막 완전히 진흙, 뻘건 진흙이 들러붙어 가지고 발이 이렇게 무겁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랬던 지역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교통편이라는 대중교통이 뭐 버스 노선 뭐 몇 개 정도 동인천 쪽으로 그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버스 노선이 많아지고 지금은 인천 지하철이 이제 쭉 관통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또 성남동 쪽으로 들어오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표현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거는 성남동에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성남동에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뭐 제가 출퇴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을 보는데 처음에 제가 왔던 예. 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남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학창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 성남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성남동 집값이나 대학교 통합 문제 뭐 이런 것들. 예,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살던 곳이었고, 그러니까 뭐 고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네. 그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분석이라고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남동 옆에가 그 신현동이고 신영동 옆에가 가정동이잖아요. 네. 그 몇 년 전에 그 인천 그 연수구 쪽에 그 모 국회의원께서 뭐 이상한 비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천 서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슈에 뭐 그 뉴스에 이슈가 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그 지역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가정동으로 이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동 지역으로. 네, 그런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집값도 싸고 뭔가 그 없는 환경에서 살기도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지역적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천이 서울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느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성남동, 신현동, 가정동 이쪽 지역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부에서 특히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의 어떤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외로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요. 동네에. 그래요? 예. 원인이 그럼?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뭐 조현병에 걸렸으면 어느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또 거기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조현병, 정신질환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는 그게 발단이 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과거에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 그게 영향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경 자체가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저희 어머니나 뭐 아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쪽에 뭐 꾸준히 방문을 하고 있고 다니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래가지고 이사 온 분들이 또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개발이 좀 잘 안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도시를 하나 개발할 때는 개발하면 그곳에 살던 분들은 이제 뭐 이주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면 거기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가 여윳돈이 없으면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외곽으로 자꾸 몰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단면인 거잖아요. 물론 도시를 재건을 하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상받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외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남동에 살다가 네. 검암동으로 이사 올 때도 한참 그쪽이 도심 재개발 붐이 막 일어났었어요. 제가 2009년에 이사를 왔거든요. 네. 지금은 도심 그 당시에 이제 그 개발 뭐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게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한참 그랬을 때 뭐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다 사그러들고 개발이 안 된 거죠. 경제가 그만큼 뭐 이렇게 좋아지질 않았으니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불우한 분들이 또 모이게 되고 네.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분들이 그런 병을 앓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내 가족 중에서 조현병이 환자가 있으면 네. 그걸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게 그 병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내가 우울증도 그 조현병의 이제 그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정신적으로는 너다 할 것 없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고. 그래서 겉으로는 그게 뭐 통계로 집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뭐 이렇게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니라 어른이 됐을 때 그곳에서 자라면서 예. 느낀 점 네. 중에 가장 큰 게 그거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 사회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복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그 조현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본인들이나 가족들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기 꺼려하고 그런 그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좀 뭐랄까요, 그 봉사한다 그럴까요?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뭔가가 있으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느낀 점이고 네. 또 바라는 점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장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네, 그럼 성인이 돼서 이거는 중복적인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성남동에서 자주 가던 곳이 있으셨는지. 성인이 돼서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성남동, 결혼 2009년 이사 전에는 성남동에 사셨죠? 예. 자주 갔던 곳은 그럼 아까 뭐 대체적으로 이 동네 주변의 공원이나 이런 곳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자연 환경에서 그 놀이를 예. 찾아서 이제 그랬었는데 예. 성인이 돼서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뭐 등산 가자 그러면은 뭐 북한산 가까운데 관악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자라면서 내 행동 반경이 이제 넓어지니까 뭐 가평 뭐 이런 데 이제 놀러 다녔고 동네에서 뭐 어디를 예전에 했던 그런 놀이처럼 어디를 가자 그런 건 없었고 네. 뭐 진짜 뭐 개인적인 정답이지만 친구들하고 뭐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디에 가고 뭐 네. 그런 거 정도였지. 어른 돼서는 결혼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이후에는 아이들하고 산책로라든가 뭐 이런 데는 있었지만 네. 그런 네. 거는 특별히 없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삼동에 사시면서 환경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곳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요. 많아요. 지금도 그 성남동, 성남 1동, 2동, 3동에 보면 네.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년 그 전에 보면 네. 그 재개발한다 그래갖고 도심 네. 그런 조합들이 뭐 군데군데 그 단독주택 어떤 그 지역별로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가 2019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지금 거의 그대로고 일부 뭐 아파트들 좀 들어서 있고 그런데 네. 예전에 그 단독주택들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거기에 도심 재개발을 하는 게 어떤 개인이라든가 네. 뭐
그곳에 사는 분들이 조합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언론은 뭐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어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복지라 그러면 복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후배들, 아는 밑에 동생도 이제 그곳에 살면서 이제 조현병 환자인데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지역별로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아니면 복지 혜택을 이제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뭐 문화센터라든가 그분들 만나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면서 그 어려움이 뭐냐면 그런 혜택을 어느 한 명한테만 계속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복지관이든지 정부기관이든지 네. 어디든지 간에. 네. 근데 의외로 그걸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서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인프라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신 계속 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뭐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정체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나이를 먹으면 뭐 하는 일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그 틀이 있듯이 네. 고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나마 네.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인프라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그 담당들이 네. 이제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몇 년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도 여기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부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기는 하는데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다니는 사람들도 네. 고마운 마음으로 처음에 다니지만 그런 혜택을 계속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한 그 느낀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이제 안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수그러드는 거고 이제 다시 또 자기 방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동생이고 후배지만 이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느낀 거는 이제 그런 그 단점은 아니고 아직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럼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그 환경은 네. 생활 환경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 돈이라든가 아니면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본인들도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생계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일 그 많이 바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생계, 사회 활동 하는 거를 많이 바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게. 네. 보통 뭐 자기가 100%의 일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또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네. 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혜택 이런 거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여가 생활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프라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한 번씩 가게 되는 그런 쭉 꾸준하게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데 그거는 뭐 안타깝네요. 누구한테 탓할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그렇죠. 정부가 그 사람 평생 뭐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뭐 민관, 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조직들이 잘 그 상호 연계가 잘 돼가지고 좀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요.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선생님, 저희가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이제 직계가족분들과 한 집에서 혹시 사셨어요? 결혼하고 한 1년 차? 한 2005년도, 6년도까지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분가를 해서 저희 가족들,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3동 안에서 혹시 이사가 혹시 있으셨나요? 성남동에서는 이사 엄청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동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 계속 살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계약 기간이 끝나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서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그러시구나. 네. 그럼 결혼 2004년에 결혼을 하셨을 때 결혼식은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했거든요. 서울에서 하셨어요? 예. 저희 처가가 그 강동구 명일동이라 또 이쪽에서 가다 보면 서울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 지역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냥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성남동 그럼 신혼집은 어디에서 차리셨어요? 예, 성남동에 그 엑스포 빌라라고 있어요. 그 지금 보건고등학교 바로 그 앞에요. 엑스포 빌리지라고. 예, 엑스포 빌라. 예. 엑스포 빌라에서 신혼 생활했습니다. 보건고에서 좀 가깝나요? 예, 보건고등학교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럼 다른 곳으로 혹시 이주하지 않고 성남동으로 거기 집을 꾸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곳에 살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집을 그때 그 구매를 했거든요. 매매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싼 데가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것 구매를 저렴하고. 그 당시에 또 지역 그 개발한다는 그 이슈가 2000년대 초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투자한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고 개발이 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이야기도 들으시고.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선생님이 그럼 생각하시기에 성남 3동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곳은 대략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남동 주민들이 가는 곳이요? 그 동네에서? 네. 글쎄요. 그 당시에? 예전에요? 예, 사시면서. 특별히 뭐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은 시장 보기 위해서 거북시장 가는 거죠.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서 소규모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성남 약수터에 개별적으로도 또 가족 단위로도 뭐 그 야외 활동 하러 많이 갔었던 곳이 성남 약수터고요. 종교 생활 기독교 쪽 하시는 분들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러 많이 가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의 좀 살아오신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1회차 구술 때 어머님께서 거북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장사는 그럼 얼마 동안 그곳에서 하신 거예요? 장사는 뭐 거의 평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한 중반까지 야채 가게도 하셨었고 예. 포장마차도 하시고 거북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어요. 자로. 그러면 거북시장에 처음에 정착하실 때 야채 가게로 하시고 그 다음은 포장마차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동인천에 살다가 이제 이사 왔을 때 네. 지금 그 성남 이동 그 행복복지센터 네. 죄송합니다. 그곳 그 길 건너편에 네. 지금 거기 거북로 115번 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주소 지금 현재 주소로 찾아보면 그곳에 처음에 이제 거북시장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했는데 네. 포장마차나 이런 그 소규모 그 상인들이 네. 몇몇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포장마차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네. 마을 분들이 또 뭐 술도 드시러 오시고 장도 보러 오고 건어물 가게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장사를 당시에 시작을 했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라고 할 만큼 이제 그 모습이 갖춰주고 뭐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예전에 그 불법 그 상인이라 그래가지고 단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구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단속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니까 네. 이제 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거북시장이라는 상인회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길이 이제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길 옆에를 뭐 구획을 해서 또 예. 분양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자리가 지금 거북시장에 그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밑으로 쭉 이제 시장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도넛 떡볶이 파는 도넛 떡볶이 네. 뭐 이런 장사도 하셨고 어쨌든 그 뭐 이것저것 야채 가게도 하시고 그 하셨던 게 뭔가가 좀 잘 돼서 그걸 확장을 하고 뭐 그거하고 관련된 뭐 이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좀 이거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하고 저희 어머니 하실 수 있는 게 그 상업 장사라고 판단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남동에 살면서 어쨌든 이것저것 장사를 많이 하면서 저희는 먹고 살았습니다. 생계 유지를. 예. 네. 그러면 중구나 서구에 많은 시장이 있었는데 예. 왜 거북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이제 한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이쪽 지역이 처음에 이제 시장이 생기고 동네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아는 분한테.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동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당시에는 어떻게 저 장사를 하셨냐면은 그 동인천에 가면 그 야채 그 보통 예전에 야채 그 깡이라 그러는데 그 도매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직접 띄어다가 성남동에서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 지역이 이제 막 그 시장도 생기고 이제 생긴다 시장. 그러면 거기 가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를 받으셔가지고 와서 시작은 이제 수월하게 시작을 했죠. 근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불법 상인 뭐 단속한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와서 포장마차 막 다 때려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한참 뭐 그게 그랬던 적도 있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 근데 그 기간이 뭐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5년, 10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구색을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어머님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거북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예.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셨던 그 당시 거북시장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예.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도로는 내놓고 도로 포장하는데도 네. 뭐 5년,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도로 낼 때 먼저 옆에 그 보도블럭 그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예. 경계석을 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거 하고도 아스팔트 공사나 이런 것들도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뭐 워낙 뭐 시골 같은 정치다 보니까 네. 뭐 거북시장 안에 담배 가게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지금도 담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분이. 자리에서? 예. 하여튼 그런 가게도 있었고 네. 그 한 20년, 30년 전에도 할머니였는데 지금도 거기 이제 행상들이 많으시는 거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도 가게 앞에나 상가 앞에 보면 조그맣게 뭐 우산 같은 파라솔 펴놓고 그런 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제가 한 20년, 30년도 청년도 때 네. 다니면서 할머니였는데 네. 지금도 장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할머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의아스러운 게 저분은 나이를 안 먹나? 거북시장에 여전히 건어물 장사를 여전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네, 예. 꽃집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많으시더라고요. 평생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런 성남동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어머님께 들었던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요. 네. 또 제가 막내고 뭐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집에서 위치가 그런 네. 것들을 같이 뭐 이렇게 공유하고 논의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님이 뭐 그 동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고 그러셨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과거에 어머님으로부터 이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혹시 자주 들으셨는지? 뭐 동인천에 살면서 뭐 이렇게 이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 그 개인적인 그 생활사라든가 이런 게 네. 사실은 그 뭐 어떤 그 좋지는 않았거든요.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성남동에 살기 전에도 네. 그 가족들이 좀 떨어져서 살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고 네. 또 그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런 그 집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저도 어렸을 때 작은 집 네. 그 시골에 맡겼던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에 그 과정 중에 저희 생활사 저희 가정사 그 과정 중에서 어머니한테는 좀 아픔이 되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다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상황이네. 어느 시점, 그러니까 특히 동천에서 살다가 네. 그때도 이제 같이 살았지만 제 기억에 또 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환경이 내 식구가 저희 어머니까지 이제 뭐 5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질문 주셨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 하기 위해서 성남동으로 좀 그 오셔야 됐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같이 사는 그런 걸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리고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자라면서 그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전학을 가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동네로. 그렇죠. 근데 그 지난주에도 그 질문을 해주셨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그 뭐 대한민국 한국의 어떤 여타 그 어머니들처럼 네. 그 교육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성남동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대한 좀 약간 좀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여기 시골 학교다 이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넌 전학하지 말고 그냥 다녀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장거리를 그냥 통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같이 사는 그럼 거. 막내신 분 선생님 예, 외에도 그 위에 가족들 형이나 누나가 또 다 그렇게 예, 같이 살았죠. 예. 동인촌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황이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넓어지잖아요, 학군이. 네. 그렇지만 다 다녔던 것 같고요. 저희 누나는 중학교 배치를 요 서구 쪽으로 그 받아서 재물포 중학교, 뭐 동인천 여중, 뭐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럼 현재 가족이 기억하는 성남동에 대한 느낌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기억하는? 저희 가족들이요? 네, 혹시 가끔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오나요?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성남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네.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뭐 집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집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그 네. 동네에서 네. 그냥 그 안에 저희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굳이 우리 집은 여기야, 우리 옆집 아줌마 당신네 집은 여기자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서 이사 엄청 다녔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 구석구석 지금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우리 집, 동네 뭐 그런 느낌 그런 거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이제 자가로 해서 예. 생활하시고 방이나 이런 거는 일반 그런 뭐 아파트나 주택 저희 어머니 사시는 현재, 데 말씀하신 거. 예, 저희 어머니는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성남 삼동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 후에 관한 질문을 이제 좀 드릴게요. 1차 구술 때 선생님께서 2009년 9월경에 성남동에서 검암동으로 이주를 오셨다는 거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이주를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네. 저희 딸하고 아들 태어나고 이제 가족들이 좀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가를 하게 된 거죠. 분가. 예, 네. 그래서 집을 알아보던 차에 이제 검암동 쪽. 검암동 지역으로는 예. 조금 뭐 그래도 검암동이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사 올 때는 뭐 특별히 뭐 집값에 물론 성남동보다는 이제 검암동 쪽이 좀 뭐 조금 높다 그럴까? 근데 그렇게 특별히 높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가자동 쪽도 좀 알아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차이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검암역 그쪽 근처이신가요? 예. 그럼 이주 후에 성남동을 방문하신 적은 사실 그럼 어머님 현재 사시니까 자주 방문을 많이 다니죠. 하셨겠네요. 예. 그죠? 그럼 성남 3동을 떠나서 검암동으로 가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편으로는 좋았고요. 이제 저희 결혼하고 계속 어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아들로서는 그런 역할, 부모님 부양에 대한 그 의무감 이런 것들은 그 뭐 어떤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신혼이라든 생활이라는 것들은 자기들만의 부부의 어떤 생활,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태어나고 그럴 때까지 같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못한 거에 대한 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제 5년, 6년, 7년 차에 분가를 했는데 그런 기분,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검암동으로 오면서 이제 그 집 새로 사서 들어갈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뭐 벽지 고르고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던 그런 그 느낌이 지금도 나네요. 좀 뭔가 신혼을 준비하는 그런 뭐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뭐 그런 좋은 느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저는 계속 자라면서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 어머니를 떠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 미안함, 뭐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오시고 어머님을 누가 저희 누나하고 같이 네.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 예. 그래요. 그럼 성남동의 환경이 이주에 영향을 혹시 미쳤을까요? 일부는 있었고요. 그게 교육적인 환경인데, 좀 글쎄 저는 이제 성남동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지역적인 그 학업 수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예. 저도 그렇죠. 거기서 학창 생활을 다 보냈고, 근데 제 아내가 특별히 또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래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네.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뭐 성남동이랑 범암동이랑 뭐 그 안에서도 뭐 특별히 그 학업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는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려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검암동 쪽은 학업이나 학군이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있었나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예.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별반 또 아내가 느끼시는 건 다를 수도 그렇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가 아이들 말해주기 어쨌든 예. 학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초중고가 다 이렇게 또 검암동은 검암동도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동에 살다가 성남동에 살다가 검암동에 이사 왔을 때가 비유하자면은요, 제가 동인천에 살다가 성남동 이사 왔을 때의 느낌을 저희 아이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검암동은 시골에 있던 동네에다가 아파트들을 검암 1지구, 검암 2지구 하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도심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골을 그럼 죄송합니다. 지구로 해서 아예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 지구 바로 옆으로는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인천에 살다가 물을 조금 성남동으로 이사 왔을 때 그런 시골적인 정취를 느낀 걸 저희 아이들도 물론 어렸을 때 그 성남동에서 뭐 매미 잡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검암동 옆에는 논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막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또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또 검암동으로 이사 오면서 그런 뭐 자연의 혜택 그런 것들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그 네. 잠시 혹시 좀 쉬었다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동네로 이주 후에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생활의 편리함이라 그럴까요? 그냥 전에는 뭐 동네가 그 뭐 그냥 뭐 빌라에 살았잖아요. 그 단독 주택처럼 그런 그 생활 환경에 살았고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면서는 좀 낯선 환경이었지만 아파트가 좀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그냥 개인 생활하기 좋고 또 안 좋게 생각하면은 또 세대가 또 그 폐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신경 안 쓰는 뭐 그런 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이라 그러면 이게 그 같은 서구고 그런데도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검암동이나 성남동이나 이 두 지역을 뭐 어디를 폄하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단지 그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대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검암동으로 이사 왔을 때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좀
딱딱하다.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단지 안에 이제 그 마트가 있었거든요. 네. 단지 상가에. 그러면 뭐 뭘 사러 뭐 늘상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사갖고 나올 때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네. 인사를 안 받아요. 잘 안 받고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부터는 수고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응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뭐야? 나보다 그래 한두 살 몇 살은 많을 것 같은데 야 이런 동네가 있나?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단지 앞에 있는 슈퍼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네. 근데 거기는 좀 연세가 많은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대꾸를 안 해요. 아예. 인사를 하든 뭐 하든 내가 뭐 하나 사고 돈을 내면 거슬러 주고 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야, 이 동네 참 뭐야 이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아침 영광이라고 하는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맑게 해달라는 그 문구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가끔 이제 문구품 사러도 가고 또 아들 녀석이 이제 딱지 사달라 그러면 거기서 파니까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서는 또 복권을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뭐 무슨 뭐 스케치북 같은 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아저씨는 다른 거에 신경만 써져 있어. 다른 거 팔 생각만. 근데 그걸 겪으면서 야, 이 동네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동네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뭐 옆집도 그렇고 같이 어울리고 그럴 기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부딪힐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문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까지 그 동네 상인들하고 부딪혔던 게 끝이었으면 그 고정관념이 딱 그 멈춰져 있었을 텐데 그 길 건너에 조그만 문구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분이 아직도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거든요. 문구가 아니라 지금 음식점 장사를. 근데 거기 아주머니인데 또 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들 데리고 딱지 사달라 그러면 그 길 건너서 거기에 가는데 그분은 또 정반대더라고요. 너무 자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손 붙잡고 매일 딱지 사러 오는 게 귀여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자상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검암동에 대한 그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네, 다행이네요. 동네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 앞에 있는 그 세 분은 딱딱한 그런 무뚝뚝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주 후에 이욱 씨나 친구와의 관계는 혹시 어떠셨어요? 이웃분들이나 뭐 아이들의 친구라든가 뭐 이런 거. 아이들 통해 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친구가 생기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 동네에서 뭐 그러다 보면 그 부모들 어울려 가지고 같이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파트 같이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무슨 입주자 대표 회의도 있고 뭐 이런 자치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거기 사는 분들 만나고 그래서 예전에 처음 제가 이사 와서 야, 이 동네 좀 이상하다 그랬던 거 뭐하고 다르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친구 통해서 부모도 친구는 되지만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동네는 이제 저녁 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뭐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이제 자치 활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뭐 친구라 그럴까요? 나이 어린 사람도 어쨌든 친구고 그래서 좋은 분들은 많이 만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사시는 곳에서 정착을 위해서 했던 어떤 노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외람되게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내가 거기서 아파트에서 우리 집에 몇 층에 몇 호 라인에 사는데 네. 내가 거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잘 보여야 된다거나 뭐 제 아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더 친절하거나 뭐 굳이 그렇죠. 내가 가서 그렇죠. 뭐 이 동네 적응해 살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뭘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뭐 의무라고 하면은 관리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착 과정에서 느꼈던 차별이나 소외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소외되거나 차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과거 성남 3동 이웃분들과 현재 이웃분들과의 차이점이나 추억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 유년기, 청년기를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은 예. 그때 느꼈던 제 어떤 성장기의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뭔가를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던 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사는 곳에는 요즘에 세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요즘에는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고의가 이제 역세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주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향후 몇 년? 이주 계획은 있는데 네. 작년부터도 이제 좀 이주 계획은 세웠는데 네. 요즘에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주라는 게 어떤 다른 동네로 가야 될지 그거는 염두에는 안 두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같은 그래요? 아파트에서 좀 옮겨볼까 생각만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향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어나신 출생지 말고요. 선생님의 그 뭐 제2의 마음의 고향? 그러면 혹시 어디를 정할 수 있을까요? 저 살았던 성남동이요. 네, 성남동. 아무래도 어린 시절 추억도 많고요. 예. 네. 그럼 말씀하신 고향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신지요? 예, 제 친구들도 거기에 뭐 부모님들도 다 사시고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군데로 이사 가서 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전히. 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고향에 있다는 편안한 느낌을 주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요? 네, 지금 지역은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감정은 저는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자라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성남동에 가시면 예. 그 느낌은 있으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내용은 그 없고요. 외에도 뭐. 일단은 그 서구문화원에서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성남동에 살았던 사람 찾는다 그래가지고 뭐 줘요 그러고 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소소한 그 생활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자체만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럼 면담에서 혹시 좀 더 신경을 이 부분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취지를 듣고 그랬을 때는 네.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네. 지역의 그 발전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유년기를 거기서 지낸 거잖아요, 성남동에서.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지낸 그렇죠. 거라. 그래서 네.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은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쭉 그 인터뷰를 2번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네. 이제 그 지역의 외형적인 게 있고 또 그 안에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이제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조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뭔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제가 지난번 오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걱정했던 부분, 걱정이라 그럴까?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자신 없었던 부분. 뭐냐면 이쪽의 발전사에 대해서 난 딱 집어가지고 이거예요. 아니면 뭐 사진 있으세요? 그러면 없는데요. 이런 저만의 어떤 그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객관적으로 좀 이런 걸 조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그쪽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것 중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그 사회의 어두운 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도 좀 네.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없으면 패스하겠습니다. 예. 네,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김수인 선생님의 1, 2차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